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 주로 가정교육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교육 원칙은 논어에 있는 공자의 가르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거의가 엄마한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다. 없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생리가 좀 달라요. 저도 집에 가면 아버지인데, 뭐가 다른 거 하니? 예컨대 간단하게,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입에 들어갑니다. 엄마는 입에 들어가기 전에 애부터, 그렇죠? 애부터 챙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거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기적이냐 하면, 갓난애를 낳으면 요만하지 않습니까? 손만 얹어도 죽어버려요. 근데 애를 옆에 놓고 엄마가 자는데, 피곤하고 이러니까 정신없이 자죠. 그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떠들고 이래도 못 깬다고요. 근데 애는 부시럭하면 깹니다. 그건 불가사의 한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 몸부림 많이 치고 이런 험악하게 자는 엄마도 애 쪽으로는 몸부림 많죠. 아무리 피곤하게 골아 떨어져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옆에 자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엄마 옆에 자야지. 그렇죠? 그 차이가 생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으로 큰 이름 내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자녀를 기르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건가? 그 공자의 원칙은 지난주에 이어서 6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한번 읽으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면, 공자 말씀하셨다. 어린이는 집에 들어오면 효도해야 되고, 밖에 나가면 공경해야 되고, 침착해야 되고,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두루두루 여러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착한 사람을 친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이 6가지를 다 하고 여력이 있을 때, 그때 그 여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칙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가 우리 자녀를 효자로 기르자. 효자로 기르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효자로 기르자. 대개 요새 엄마들은 말이죠.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 성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 성적. 그래서 성적을 성적 향상시키는데 모든 초점이 다 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아이 성적표 받아오는 날이다. 어떻게 되나요? 긴장되죠. 현관 앞에 기다리고 있죠. 애 올 때쯤 되면. 애가 들어오면 빨리 꺼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못해 이렇게 꺼냈는데 보니까 성적이 70점. 옆집에는 90점, 100점인데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예? 예. 앞이 캄캄하죠. 그렇죠? 야, 이놈아, 넌, 학비, 달라는 거 다 주고, 뭐, 공부방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성적이 뭐냐? 동네 창피하다. 그렇죠? 집 나가라, 이놈아.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옆집에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는 70점 받아서 신이 나서 집에 왔나요? 죽을 맛으로 온 건가요? 죽을 맛으로 왔죠? 친구들한테 완전히 창피당해, 완전히 웃음거리 돼, 담임한테도 완전히 꾸지람 들어, 완전히 그냥 그 학교에서 창피해서 죽을 맛이 돼서 온 거죠. 죽을 맛이 돼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더 죽여놨죠. 그렇죠? 엄마가 아니고 저승사자. 그렇죠? 죽을 맛인데 더 죽여놨으니까 저승사자다. 요새 애들은 엄마한테 덤빈다 그럽니다. 반발하고 심지어는 엄마를 뭐 폭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떻게 애가 엄마한테 덤비나요? 안 덤빕니다. 실제로 덤비잖아. 엄마한테 덤비는 게 아니고 자기 살려고 저승사자한테 반항하는 거죠. 안 그랬다면 죽을 판이니까요. 학원을 다니는데 힘들어 죽겠어. 2군데 다녀서 지쳐서 왔는데 야, 한 군데만 더 가라. 저승사자죠. 죽을 맛인데 그렇죠. 이제 졸려 죽겠습니다. 밤 12시가 다 돼가 하품 꼽고 가니까 1시간만 더 하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알았지? 더 죽여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하고 싸워서 얻어맞고 이제 울면서 와. 이렇게. 엄마 속 상하죠. 속이 확 상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요. 니는 손도 없고 발도 없어.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죽을 맛으로 왔는데 지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죽을 맛으로 왔는데 엄마가 더 죽여놨죠.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엄마가 아닙니다. 예? 저승사자죠. 예. 저승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죠. 근데 원래 엄마는 뭐냐? 원래 엄마는 엄마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건 무슨 자냐 하면요.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런데 거기에 마음이 붙으면 그 마음이 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이 당은 집인데요. 자당이라고 하죠. 자당. 어른 붙이면 자당어른 이러는데요. 아이의 마음이 되는 사람, 엄마입니다. 그럼 애가 70점 받아서 이렇게 들어올 때 아이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엄마라고요. 아이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마음으로 왔는 마음이 확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이 되면 어떻게 애한테 할까? 꾸짖을 기분이 아니죠. 이렇게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걱정 마. 괜찮아. 성적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뭐 공부 1, 2등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 내가 별로 못 봤어. 이렇게 위로를 한다고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그거를 30년 추적 조사한 게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거의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예. 그럼 성공하는 애들은요? 대개 한 중간쯤 하면서 친구 관계 좋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이지 공부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위로해 줘야죠. 애 마음이 되면. 애가 지도 공부하고 싶으니까 11시 돼도 막 길을 서고 공부하려면 이제 지가 하고 싶어서 못 견디면 모르는데 이제 지도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 자자. 그렇죠. 거꾸로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자자.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죽을 맛으로 왔다가 살 맛이 나잖아요. 어머니를 만나면 살 맛이 나죠. 친구하고 싸워서 얻어맞아서 이제 죽을 맛으로 온다고요. 그 경험해,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거. 이러고 오는데 이렇게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덥석 끌어안으면서, 야,
나는 니같이 착한 애를 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는 험악한 애도 있나 봐. 우리 어떡하겠니? 같이 우는 거라고요. 같이 울면은 이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죽을 맛이 살 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대한 엄마는요, 똑똑한 엄마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같이 울어주는 엄마. 같이 울어주는 엄마. 한마음이 돼주는 엄마. 그런 엄마가 훌륭한 사람 만들지, 꼭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애가 도저히 안 된다. 조용히 기도하는 엄마. 그런 엄마가 애를 만들지, 똑똑해가지고 이래다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깨우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면 그거는 애를 망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성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똑똑한 엄마가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지 않습니까? 애 망치는 거죠. 그건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그저 회사 같은 데서도요, 간부가 똑똑하고 재주 있는 간부라면 그 사람은 부하를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성적이 나빠집니다. 왜냐? 부하 직원이 뭐 서류 같은 거 갖고 오면 잘못된 게 눈에 들어오죠. 꾸짖죠.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서류 다시 해와. 던진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해가면 또 야단 맞죠. 잘해도 야단 맞고 못해도 야단 맞고 포기한다고요. 그런데 똑똑하지 않은데 마음이 좋아. 그러면 서류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너 서류 정말 잘 꾸몄다. 대단한 사람이다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밥 살게 가자. 최고죠. 그러면 신나게 일을 하죠. 그래서 똑똑해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너그러워야 되는데요. 똑똑한 사람은 너그러운 게 적어집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예쁘고 이러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너그러운 게 적어서 남들한테 칭찬받는 데만 익숙해져서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화장실 미장원에 갔다 와도 괜찮은데 예쁜 사람이 미장원 갔다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성질 내거든요. 그렇죠? 주위 사람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아이를 기르는 거 아닙니다. 같이 울어주는, 뒤에서 기도하는 이런 어머니, 그런 어머니. 예. 그러면 애는 엄마만 보면 살맛이 나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으냐? 우리 엄마. 그렇죠? 우리 엄마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존경하는 사람 이름 써와. 자기 엄마 이름 쓴다고요. 담임이 몰라서 누구냐 이 사람. 사실은 우리 어머님입니다. 그 학생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학생 나쁜 짓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님 걱정하실라. 그러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승사자에서 살맛 나게 하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자당의 모습을 회복만 하면 자녀는 안심해도 됩니다. 공부?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효도하도록. 그런데 효도하게 만드는 것은요, 자당이 되는 겁니다. 자당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효도라는 게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몸에 배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가 술 한잔 먹고 소리 내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막 노래 불러가면서 큰 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조용히 우리 애 시험 공부해. 그리고 아빠 알았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는 우리 아빠도 뒷전이지 내 공부를 위해서는. 예. 아빠도 뒷전이야. 그렇죠? 그러면 걔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장관 됐다고 하자. 아빠도 뒷전인데 국민은 뒷전 아닐까요? 국민 우습게 아는 거지 뭐. 무식한 국민들 뭘 알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부모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국민을 위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는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암만 시험 공부가 바빠도 얘야 아빠 오셨잖아. 인사드려야지. 그러면 후다닥 현관에 뛰어나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도록 그거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근하실 때는요, 아무리 바빠도 뛰어나와야죠. 그것도 이제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어서. 그 구세주가 되면 그 사람은요, 엄마 말은 무조건 듣게 돼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의 말 무조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달래면 백발백중고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출근하시는데 아버지가 출근하시니까 인사드려야지. 그럼 현관까지 뛰어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요거는 한 3살, 4살 이럴 때부터도 이렇게 살살 유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엄마는 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풀어주느냐. 그 스트레스 쌓이는 건 경쟁체제니까 내가 긴장을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줄이 이렇게 당기면 그게 긴장입니다. 계속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끊어지거나 더 안 당기고만 있어도 이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풀어줘야 이게 탄력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긴장을 하면 이걸 풀어줘야 계속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종일 긴장하고 있으면 망가집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긴장이란 뭐냐? 남과 경쟁하는 데서 오는 거니까요. 집에 와서는 경쟁하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에 왔는데도 경쟁하는 분위기가 뭡니까? 옆집 아들은 몇 점인데, 그런 거. 그렇죠. 최악입니다. 집에서도 경쟁 붙이면 말이죠. 옆집 누구는 1등 했다더라, 뭐. 어느 학교 갔다더라. 이런 말은 일치 안 해야 됩니다. 경쟁 붙이는 말은요. 그 다음에 애가 버릇이 없어서 후다다닥 뛰어오더니 신은 저기 하나 버리고 여기 하나 버리고 가방 던지고 양말은 이거 버릇이 말이죠. 이 습관이 굉장히 나쁘다. 너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애 마음이 돼보는 겁니다. 자랑이 돼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이런 방식으로 풀고 있느냐. 집에 와서 한번 풀어보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그랬다가는 이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실컷 풀어라. 그렇죠? 내가 여기 양말 여기 있으면 내가 걷어가지고 세탁기에 넣으면 되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 이런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자녀를 수용하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인데, 자녀의 입장이 돼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느냐, 그걸 풀어주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개한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박찬석 총장인데요. 제가 글을 썼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산청 분인데, 경상남도 산청,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자기 집에 전 재산이라고는 돼지 한 마리밖에 없었대요. 너무 가난한데 가정의 희망은 그래도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구에 중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뭐 공부할 그런 분위기도 안 되니까 시험을 쳤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대. 그래가지고 방학 때 이제 성적표를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일자를 쓴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성적을 보니까 1등 했거든요. 근데 긁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 환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게. 예? 그렇죠. 나를 속이다니, 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죠. 코른 장깨를 가지고 나를 속이다니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그냥 회초리를 그냥.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집안의 경사다. 1등을 했구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잔치해야겠다.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돼지를 잡았습니다.
전 재산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얘가 잠시 나갔다 오니까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떨까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죠. 완전히 막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서울에 대구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경북대학교 교수부터 됐는데, 총장 되기 전에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자기 아들도 데리고 이렇게 고향 가가지고 도저히 그간에 말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그 성적이니까 그만 말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랬죠? 애 듣겠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야단을 안 쳤을까? 애 마음이 대준 거죠.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부모한테 공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까? 수용을 한 겁니다. 받아준 거죠. 그게 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마음을, 기분을 수용해줘야지. 그걸 밝혀가지고 야단을 치면요, 거기가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야단치는 건, 효과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효과 없는 것 중에 하나도, 공부 좀 해. 이러면 공부하고 싶다가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제일 많이 그 말을 해, 또. 그럴수록 역효과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분이 돼서 아이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거, 믿어주는 거, 그게 바로 한마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한마음으로 유지해야지, 그것을 욕심 가지면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죠. 욕심을 챙기려면 꾸짖고 야단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어른 공경. 지난주와 같은 내용인데요. 어른 공경. 우리 아이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 이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또 이렇게 추천해주고 이럴 때 성공을 해 가는 거지. 그런데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죠. 또 이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 공경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엄마들은, 안 그런 엄마도 많이 있지만 되게 시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대개는 많이 시자가 붙으면 뭐 시금치도 싫다 뭐 이런, 시누이 별로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 집에 곧잘 온다고요, 시누이가. 벌써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그건 내 감정이고 내 욕심이고 애 마음이 돼 보면요, 피를 나눈 고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위험하면 목숨 걸고 도와줄 사람들이잖아, 그 시누이들이. 그러면 내 감정을 죽여야죠. 그리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훌륭한 아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영을 하고, 아이가 엄마가 시누이를 싫어하면 아이도 고모 싫어해. 금방 닮아갑니다. 그러면 어른 공경하는 마음은 사라지죠. 그래서 반대로, 얘야 고모 오셨잖아, 인사드려야지.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와서 인사드려라. 고모한테는 큰절하는 게 더 좋겠다라든가 말이죠. 이렇게 공경하도록, 공경심. 이모한테도 공경하도록. 옆집 아저씨도 공경하도록.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는데 옆집 아저씨가 탔다. 얘야 옆집에 몇 호 아저씨다. 인사 잘 드려라. 그러면 안녕하셨어요. 이게 몸에 배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요, 바로 위층에서 요만한 애가 타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럼 인사를 해야 되잖아. 인사 안 해요. 그러면 저도 민망하잖아요. 제가 인사해야지, 그렇죠? 안녕, 근데 몇 호에 사니? 이랬더니 안 가르쳐줘요. 완전히 제가 갑자기 유괴범 돼버린. 그러니까 요새 유괴범이 많으니까 이거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옆집 아저씨한테까지 그렇게 가르치면 걔는 커서 어떻게 해요? 어른들 다 의심하는데, 그게 몸에 배는데,
성공 못 한다고요. 그래서 유괴범한테 안 잡히도록 이렇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옆집 아저씨한테 존경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자는 그런 위험에 잘 안 빠집니다. 유혹에 안 빠진다고요. 우리 엄마한테 왜냐하면요. 엄마가 좋으면 방과 후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할 때가 벌써 막 안달이 나. 조회 끝! 그러면 이제 뛰어가는 거죠. 어디로? 엄마한테. 그죠? 빨리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저승사자다. 집에 가기 싫은 거죠. 집에 가기 싫어. 수업 끝났는데 안 가고 빌빌 다른 데 돌아다닌다고. 그러다가 걸려 들어갑니다. 가기 싫은데 내 따라가자. 가는 거지. 그렇다. 그러니까 엄마가 좋으면 말이죠. 뛰는 거죠.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데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어른 공경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침이고요. 세 번째는 침착성이죠. 침착성. 우리 애가 산만해. 공부를, 숙제를 하는데 뭐 앉아가지고 침착하게 하지는 않고 뭐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이게 뭐 산만해. 뭐 떠리게 쳐다보고 큰일 났단 말이죠. 이거 이제 커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좀 그 태도 좀 바로 못해? 이 더 나빠집니다. 그럼 산만하다면 왜 그럴까요?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원인은 바로 엄마한테. 그렇죠? 엄마한테서 시작이 된다고요. 대개가 재밌는 텔레비전 그 연속극 같은 게 있으면 보잖아요.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 열심히 보고 재밌어서 깔깔 웃으면서 야, 넌 방에 가서 공부해. 이게 방에 가서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애 텔레비 그만 보게 하고 싶어. 앞만 보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 그거 하나 못 참으면서 어떻게 훌륭한 아이를 기르나요? 그것도 못 참으면서.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어. 너무 보고 싶어. 같이 봐야죠. 그렇죠? 얘야 같이 보자 우리. 뭐 공부 좀 못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지. 그렇죠? 근데 애 못 보기 싫어, 보여주기 싫으면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텔레비를 안 보고 있으면 애도 뭐 심심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엄마는 뭐 합니까? 텔레비 안 보고. 노는. 그렇죠. 고상한 책을 보는 거죠. 그럼 애가 왔다 갔다가 어머니 고상하시다. 그렇죠? 자기도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그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그 연구를 해나가야지. 직설적으로 야, 너 좀 집중력을 좀 가져. 산만하면 안 돼. 이거는 훨씬 더 역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산만해지는 원인이 엄마의 욕심인데요. 집을 장만하는데 어디에 삽니까, 집을? 집값 올라갈 때, 잘 많이 오를 때. 어디냐? 교통 좋고, 시장 통해, 뭐, 이런, 그런 데가 집값 올라갈 테니까 그런 데 사죠. 밤새 시끄럽죠. 그렇죠. 집만 나가면 뭐 이상한 그 가게들 많고 유혹이 많죠.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데 집을 사야 되느냐? 조용한데, 교통이 좀 나빠도 뭐 산 가까운데, 새 소리도 들리고. 거기는 뭐 10년이 돼도 집값이 안 올랐어. 어때? 그렇죠? 우리의 인간 되면 됐지. 예. 그 집값에 모든 걸 걸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가면 인심도 좋아 또. 근데 막 집값 올라가고 이런 데는 인심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집을 장만할 때도요. 그리고 그 공기가 좋고 햇빛이 잘 밝고 그런 방을 애한테 주는 거죠. 자기가 제일 좋은 방을 차지하지 말고 말이죠. 그러면 자연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좀 산만하면 뭐 서예 학원 이런 데는 보내도 괜찮아요. 그럼 자기가 집중을 하죠.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이 됩니다. 그 어릴 때 이게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명상을 좀 한다든가 이런 걸 잘 그 명상이 좀 이렇게 좋긴 한데 이제 사기성 있는 데가 들어 있어요. 그런 건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거, 공부보다도 그 집중력.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정직성이죠. 정직성. 아, 우리 애가 거짓말 쓸쓸해. 이제 우리 애는 끝났습니다, 그거. 예. 성공하기는 틀렸다고요. 근데 실제로 거짓말 했어, 우리 애가. 그럼 이제 큰일 났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회초리를 갖고 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신 번쩍 들게 이제 때렸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하게 됩니다. 안 맞으려고. 거짓말 탄로나면 더 맞으니까요. 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애가 거짓말 하는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거짓말 한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엄마한테 있는 거죠. 엄마한테 있다고요. 엄마가 이제 애가 전화가 왔다고요. 애가 전화 받지 않습니까? 얘 엄마 없다고 해. 알았지? 벌써 거짓말 가르치잖아요. 엄마가. 또 시장을 가면서 애가 따라가려고 그러잖아. 내 침 맞으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너도 맞을 거야? 애가 안 따라가. 벌써 거짓말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 내 말 안 듣으면 밥 안 줄 거야? 또 거짓말 가르치잖아. 정말 안 줄 거면 그거 정직한 말인데 빤한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너 공부 못하면 내 유산 없다. 사회 기부한다. 그거 거짓말일 거라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거짓말해. 엄마가. 부모가. 그러니까 그건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애가요. 거짓말 엄청 해야 된다. 안 봐도 압니다. 부모가 거짓말 많이 하는 집의 아이입니다. 애 탓할 여가가 없습니다. 원인은 다 자기한테서 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을.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는데 정자라고 있습니다. 정참, 정삼 이러는데 공자 제자죠. 근데 정자가 서실에 있는데, 예, 서재에 있는데 엄마가 부인이 시장을 가요. 애가 따라가려고 우니까 가난했죠. 물론 가난했는데요. 예, 따라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게. 이러니까 애가 거쳤거든요. 그 부인이 이제 시장 갔다 오다 보니까 정자가 돼지를 삶고 있어. 그 경제가 돼지 삶을 경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니 당신 어떻게 하려고 돼지를 삶아요? 당신이 삶아준다 그랬잖아. 그거야 애 달래려고 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당신 앉아봐. 우리 돼지 삶을 그런 여유가 없는데 당신이 거짓말해서 애가 거짓말을 따라하면 애 일생을 망친다. 우리 아이 일생하고 돼지 한 마리하고 바꿀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반성을 했다는 거죠. 다시는 거짓말 안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수시로 거짓말 합니다. 수시로. 뻔한 거짓말을요. 근데 철저하게 거짓말을 안 하는 이런 습관을 엄마가 가져야지. 그러면 자녀가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 사랑. 대중적 사랑. 40명 한 반이라면 우리 아이는 40명을 다 공평하게 골고루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애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왜? 내 짝꿍은 참 이상한 애야. 왜? 걔는 목욕도 안 하는지 냄새도 나고 연필도 없고 애가 집중도 안 하고 떠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뭐라고 엄마가 말합니까? 예, 걔하고 놀지 마. 그렇죠? 걔하고 놀지 마. 그리고 과격한 엄마는 담임 찾아가죠. 우리 애가 뭘 잘못했길래 막 이러고 말이죠. 빨리 짝꿍 바꿔 막 이러고. 그래도 안 되면 교장 선생님 찾아가죠.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우리 아이한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공부 못하고 돈 없고 잘 못생기고 그건 인간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걔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가
혹시 잘 되기라도 하면 이 모자라는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국민을 망치는 일을 할 겁니다. 그 아이가 선생이 되면 시원찮은 학생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고약한 선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커서 잘 되면 안 돼. 그렇죠. 잘 되면 다 망치는 거니까. 그런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야죠. 거꾸로. 야, 너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 걔가 뭐 잘못한 게 있겠느냐. 부모를 잘못 만났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럼 네가 좀 베풀지. 연필 2개 있으면 한 자루 선물해라. 밥, 도시락 안 사오면 뭐 네가 좀 나눠주든 요새는 도시락 안 사줘. 그러니까 하여간 그 외에도 이렇게 같이 좀 어울리고 베풀어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네가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불쌍하고 못난 사람한테 베풀 줄 알아야 그 마음이라야 성공을 하지.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그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게 습관이 되면 자기가 공부를 1등 했다면요. 2등부터 다 인간 아닙니다. 1등 하면요. 하여간 그 다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는 분위기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친구 사귀는 건데요. 친구 사귀는 건데, 이 친구에게는 영향을 받습니다, 애가. 친구가 욕을 잘한다. 어느새 우리 애도 욕을 한다고요. 친구가 좀 불량하다. 우리 애도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애가 불량배랑 친구하고 다니고 있다고요. 큰일 났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예? 친구 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불량배는 다 쓸어내야 되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불량배들 다 태평양에 쓸어넣어야지. 뭐 인간도 아닌데요. 그럼 그것도 좀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친구 사귀고 있는데 해결책이 뭘까요? 예? 원인을 찾아야죠. 그렇죠? 왜 걔랑 사귀는지.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찾았답니다.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은 나옵니다. 보니까 학교는 여기인데 우리 집은 여기고 그 친구가 여기 살아. 그러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사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사귀지 말라 소리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가면 돼. 조용히 말없이 이유도 말하지 말고. 예.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요? 착한 아이가 누군지 좀 조사를 해봐야지. 그렇죠. 근데 여기 살아. 착한 아이는 이쪽에 살아. 여기는 뭐 좀 그렇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동네도 아닌 것 같은데 어때? 그렇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집값도 좀 싼데야 오르지도 않을 것 같아. 아무 관계 없어요. 이사를 갑니다. 여기가 착한 애가 있으면 요 집을 이제 가서 사는 거지. 자연히 착한 아이하고 친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냉장고에다가, 그렇죠. 1. 효도, 2. 공경, 3. 침착성, 4. 이거 딱 써놓고 말이죠. 정직, 대중적 사랑, 친구 사귀기 6개 써놓고 매일 우리 아들 됐나. 우리 아들 이제 참 훌륭해. 우리 아는 이거 다 하고 있어. 그다음부터 우리 공부하자. 그렇죠? 공부하자. 이게 철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 요새 공부하기 바쁜데,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우리 낙오되면 어떡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 믿고 큰 소리쳐. 2500년간 진리로 내려온 책입니다. 그래서 논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실패할 일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여자들은
제가 여자들 만나면 딱 두 가지는 맞춥니다. 공주병 맞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 여자 다 공주입니다. 보통 고집 아니신데요. 공주인데, 그렇죠? 고집이 있어야죠. 남자는 전원이 왕자입니다. 전원이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독특해서, 예컨대 삼성전자 이런 데 입사시험 치잖아요. 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솔직한 마음을 써봐라. 어디까지 올라갈래? 다 사장. 다 사장. 외국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능력을 내가 스스로 냉철히 평가하니까 나는 과장 이렇게 쓰지 사장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사장. 왜? 다 왕자니까. 그렇죠? 다 왕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부 사이에 불만이 좀 많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왜 그러냐? 남편들이 공주를 모시고 살면서 공주인 줄 몰라. 그렇죠? 공주 대접을 안 해. 그 엄청나게 서운하다고요. 근데 거꾸로 남편들은 또 불만이 굉장히 많아. 집에 가서 왕자 대접을 못 받아. 예. 밖에 나가면 그래도 대접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집에만 가면 왕자 대접을 전혀 못 받으니까 부인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불만이 많아. 그걸 깨달으면 훨씬 좋아집니다. 아, 이제 봤더니 공주님이었잖아. 공주 대접해야죠. 이제 보니까 왕자님이잖아. 왕자 대접해야죠. 훨씬 좋아집니다. 훨씬. 특히 남자, 요새는 뭐 남녀가 거의 다 부부간에 반말 써버리는데 공주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존댓말 해야지.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 왕도 존댓말 썼습니다. 물론 왕자한테 반말하면 안 되죠. 존댓말 해야죠. 그래서 존댓말 쓰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가정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싸울 때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존댓말로 싸우면 덜 격해집니다. 덜 격해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자고 공주니까 우리 아이도 왕자고 공주죠. 그러면 학교 입학을 했다 이제 학교. 그럼 여기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우리 아이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애 몇 등 해야 되나요? 1등 해야지. 왕자인데 공주인데. 그러니까 입학할 때 1등 해야지. 그리고 엄마도 우리 애 1등 시켜야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마라톤 선수 같아요. 마라톤 선수도 이게 출발하면서 1등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뛰는데 1등 하려니까 죽자사자 뛰어야죠. 그렇죠? 죽자사자 1등. 근데 사람들이 여기 와 모여 있는데 죽자사자 뛰어서 여기 간다. 혼자서. 그럼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되게 마라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낙오되는 거죠. 조금 가서 낙오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말아톤 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말아톤. 꺼벙한 애가 이게 마라톤을 하는데 얘도 지가 왕자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1등 해야지. 그 코치가 이제 자전거 타고 하면서 따라가는데요. 엄청 열심히 뛰니까 야단을 칩니다. 야, 천천히 뛰어. 천천히 뛰어. 왜? 죽자사자 뛰면 기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쳐서. 인생은 좀 그렇게 몇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길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죽자사자 뛰어서 전교 1등 했다. 어떻게 되나요? 잘하면 고등학교 가서 낙오되고, 그렇죠? 기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때 기권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코치입니까? 죽자사자 뛰는 애한테 야 천천히 해. 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밤 1시까지 공부하면 야 밤 1시인데 너 뭐하니 이제 자자.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코치죠. 그런데 엄마도 한통속이 돼가지고 야 너 1등 해야지. 죽자사자 뛰면 우리가 전교에서 1등 했다. 저는 옆에서 봅니다. 야, 큰일 났다. 쟤는 중학교 가서 기권할 것 같은데 쟤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가서 기권하겠는데 꼭 그대로 된다고요. 그럼 이제 엄마가 땅을 치고 울어.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당연하지.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기권하게 힘 빠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서 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힘을 축적하면서 1등 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우리 애는 뭐 맨날 노는데 1등 했다. 그건 괜찮아요. 그것까지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건 괜찮은데 죽자 사자 공부해서 1등 했다. 그건 망한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은 어째 그런 소리를 어디서 하냐? 경전에 책에 다 있습니다. 주역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잠룡무룡. 잠룡. 용이라는 게 뭐냐? 하늘을 날아야죠. 바로 왕자라는 뜻입니다. 용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늘을 날아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원래 하늘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 신화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같은 사람이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땅에서 살죠. 땅에서 사니까 하늘 같은 사람인 줄 모르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게 몹시 불쾌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하고 굉장히 달라. 이렇게 길 가는 아주머니를 보고요. 아줌마, 이거 좀 성질내면서 돌아보지도 않아. 초라한 아줌마가 왜 성질내나? 본래는 공주잖아요. 공주한테 아줌마 그랬으니까 될 일이 없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돌아봅니까? 사모님 이러면 돌아봐. 네. 그게 우리의 기본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용으로 표현하는데요. 특히 한국인들 하늘을 날아야만 되는 용인데 남들이 용 취급을 안 해주면 이제 성질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용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왜 물에 잠겨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물을 푹 먹고 힘을 축적을 해야 나중에 날아 올라갈 수 있지. 여기서 힘을 축적 못하면 못 날아 올라갑니다. 힘이 빠져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이럴 때는요, 힘을 축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 있어야 되는 용이지 두각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전교 1등 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 있어야 되는 용이니까 물용, 용자는 쓸 용자인데요. 힘을 쓰지 말아라. 힘을 축적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잠겨 있어야 되는 용이니까 힘을 쓰지 말아라. 그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 안 계시나요? 공부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힘을 축적하도록. 예. 그래서 힘을 축적해서 물에 푹 잠겨 있게 하는. 그러면 뭐냐? 초등학교, 마라톤 요 초기에는 두각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가운데 이렇게 뭉쳐서 달리도록. 그러니까 그 마라톤의 코치처럼 천천히 뛰어. 이게 그 훌륭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엄마가 제대로 된 자녀를 기를 수 없다. 그 증거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 이쯤 앞에 가면 말이죠. 선두그룹에 우리 애가 안 보인다. 이것도 좀 문제죠.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 못했는데 왜 선두그룹에 보여야 되느냐 하면 이때 힘이 축적된 아이는 이제 집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가면 철이 좀 들면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막 지쳐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면 이제 반발하죠. 저승사자 좋으라고 내가 왜 공부해? 안 하는데 우리 애는 이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엄마를 가장 존경하니까 철이 좀 들면요.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 두각을 안 나타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좋은 선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면 이제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그 운동 시합을 보면 축구 선수가 이제 공을 차는데 그 성적을 좋게 내려면 감독이 훌륭해야죠. 감독에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근데 감독이
축구 실력이 없다면 그 선수들한테 그 훌륭한 그 성적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훌륭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건강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는 누가 그래야 됩니까? 누가?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가 훌륭해야 돼.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엄마가 성공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자녀한테 달린 게 아니고 엄마한테 달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자녀는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훌륭하면 자녀는 훌륭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엄마들은 자녀를 교육하기 이전에 본인이 훌륭해져야죠. 본인이 훌륭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경쟁시대에 욕심을 자꾸 키워왔습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꽉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돈의 노예처럼 다 돼 있고, 우리 돈에 눈이 멀어 있고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욕심이 꽉꽉 차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예. 성균관 대학에서 그 기숙사를 하나 짓는데, 길이 있으면 거기다 땅을 이렇게 사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안 팔아. 한만 돈을 준다 그래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빼고 이렇게 집을 지니까 이상한 모양이 됐죠.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팔죠. 학생들이 공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마음이 우리들이 많이 변했다고요. 옛날에는 집이 어려워, 우리 집이. 그러면 누나들이 공장에 가서 축자 싸서 일해가지고 동생 학비 대죠. 내가 희생해도 우리 동생이 공부 잘해서 훌륭해지면 나도 흐뭇해. 왜? 우리 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희생을 했다고요. 그 희생정신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이 많이 변했어. 동생을 위해서 희생할 누나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동생하고 싸우죠.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훌륭한 마음이 사라지면 훌륭한 자녀를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이제 신경도 좀 다른 데로 돌리고 내가 훌륭해지는 부모의 교육, 내가 훌륭해지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독서의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전에 안 읽었던 논어 읽기 이런 거요. 내가 훌륭해지려고 생각하면 욕심을 버리고 본래 내 마음,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양심 회복하는데 제일 좋은 책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욕심은 내한테 없었던 마음이 도중에 들어와서 내 본래 마음을 밀어내고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은 본래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마치 뱁새가 자기 둥지에 들어온 뻐꾸기 알이 먼저 깨나가지고 자기 새끼 싹 없애고 있는데 그게 지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걷어먹이는. 근데 그게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걸 걷어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날아가 버리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뱁새 불쌍하죠. 똑같이 우리들이 뻐꾸기 새끼처럼 내 욕심 들어온 욕심 덩어리, 본래 내 마음을 미루고 있는 욕심 덩어리가 내 마음인 줄 알고 그 욕심 채우느라고 한평생 다 보낸다고요. 불쌍하죠.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우리를 보면 불쌍한 중생 이럴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챙기고 훌륭한 사람 돼서 양심대로 사는, 양심대로 살면 어떨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본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는 거. 본래 우리 모습은 우리가 남남이 아니야. 서로 사랑하게 돼. 그렇게 살면 이 몸이 죽어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그간에 님 향한 일편단심은 변할 줄이 있겠느냐? 가실 줄이 있겠느냐? 그 마음이 본래 내 마음이야. 그 마음이에요. 우린 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욕심 때문에 밀려났습니다. 그럼 그 마음대로 살면 이 몸이 암만 죽고 해도 나는 안 바뀌는 그 마음이죠. 그거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그게 영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불쌍한 중생처럼 살고 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욕심 버리고 진짜 행복인 본래 내 마음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서 내가 행복해질 때 우리 자녀도 행복하게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그 부모로서 어떻게 길러야 될까? 최종 결론은 내가 행복해지자. 내가 훌륭해지자. 내가 건강해지자.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학에서는 그거를 수기치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훌륭해지지 않고 남에게 영향을 줄 사람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그래서 지금은 내가 훌륭해지는 법을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각자가 이제 이런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런 인문학 강좌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논어라는 책도 좀 읽으시고 그래서 이런 그 진짜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좀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이런 삶으로 삶의 내용이 좀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자녀도 바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